치매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1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나이 50이 넘은 아들이 어머니를 폭행해서 숨지게 했다. 참 이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소식입니다. 예, 사건은 지난 4월 창원의 한 가정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집에는 50대의 아들과 70대의 어머니가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요. 하루는 아들이 밤늦게 술 취해서 들어와서 그 어머니를 수차례 구타해서 숨지게 했습니다. 아하. 아니 술에 취했으면 그냥 들어와서 자면 되지. 뭐 이걸 어떤 이유가 될 수 없겠지만 이거 가만히 있는 어머니를 때린 건가요? 네, 어머니는 원래 경북 경산에서 이제 남편과 단둘이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뇌경색 후유증이 오면서 한쪽 편 마비와 치매 증상이 좀 심해졌다고 합니다. 혼자 사는 맏아들 집으로 이제 모셔오게 된 거죠. 아들은 출근을 하면서 어머니에게 뭐 밥상도 차려드리고 약도 드셔야 된다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출근을 했는데 다녀와서 봤더니 이제 어머니가 밤 11시가 되도록 밥도 안 드시고 약도 안 드신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밤늦게 이제 퇴근해서 돌아온 아들이 이제 결국 어머니의 입에 약과 밥을 넣어드렸는데요.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하루 종일 약을 드시지 않은 어머니가 치매 증상을 좀 보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강제로 먹이려 했다 그죠? 아들이 이제 떠주는 음식도 이제 거부하고 이 집에 다시는 안 온다. 그리고 이제 나를 괴롭힌다 등의 이제 욕설을 또 아들한테 좀 퍼부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들이 이제 순간 끓어오르는 이런 이제 화를 참지 못해서 어머니를 좀 구타를 했고 이 구타가 늑골을 부서지는 이제 상해를 입으면서 결국 어머니가 수시간 안에 사망에 이르는 걸 당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편찮으신 어머니 모시겠다고 자기가 이제 선의로 온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게 치매가 어떤 증상을 나타내는지 또 어떤 상황이 되는지 이거 잘 몰랐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어머니는 편마비가 있으셔가지고 제대로 식사를 못 하신 지 꽤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시다 보니까 체력도 굉장히 많이 크게 떨어진 상태였고요. 혼자 식사를 하시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아들이 제대로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이런 일이 생겼는데 안타깝게도 어머니가 아들네로 온 지 닷새밖에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네, 결국 아들은 존속상해치사죄라는 제명으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해서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심신미약을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일시적인 기억 장애는 뭐 단순하게 뭐 봐서 기억 상실이다 뭐 이런 취지를 볼 수는 없다.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는 없다. 일단 술 취해서 심신미약 그건 인정 안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간호가 필요한 어머니를 폭행해서 숨지게 한 것은 뭐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거 좀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또 심신미약은 인정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겨우 징역 4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존속에 대한 상해치사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이 되어 있긴 합니다. 보통 가중처벌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 따르면 4년에서 8년 사이에서 선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어머니를 때려서 숨지게 한 것은 분명한 가중처벌 사유가 있기는 한데 징역 4년을 판결한 데에는 또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법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돌보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가족들 모두가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 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가족들은 이제 편찮으신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에 대한 충격적이지만 어머니를 가까이 모시려고 했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형제들은 조금 감싸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아픈 어머니에게 아들의 보호보다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전문 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요양 등이 더 필요하지 않았나, 더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집에 어르신을 집안에 혼자 두고 출근했다가 저녁 늦게 돌아와서 또 보살피는 거 아시겠습니다만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찾아보셨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우실 때는 공단에 장기 요양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시고 나면 공단 직원이 방문을 해서 인정조사를 하고 또 절차에 따라서 공단에서 안내하는 서류를 제출을 하시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 인지지원 등급으로 총 6개 등급이 있고요. 등급 결과에 따라서 요양원을 이용하실 수도 있고 요양보호사의 방문을 통해서 신체나 가사 지원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야간 보호 서비스 수용구도 연간 160만 원 범위 안에서 구입을 하거나 대여해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수많은 우리 부모님들이 치매를 앓고 계시고 또 수많은 가정이 또 이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예, 우리 사회 안전망이 좀 더 촘촘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세 분 오늘 고맙습니다.